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6월 2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거래량 우와, 요 제목을 3주째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만 살짝 바꿔봅니다. 계속 거래량이 늘어날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매도물량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간시 거래지수, 대구가 먼저 가냐, 울산이 먼저 가냐, 부산이 먼저 가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영남권 같이 갑니다. 영남권 같이 갑니다. 수도권 같이 갑니다.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 전주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전세도 낙폭은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디 보십시오. 대구 다음으로 울산과 제주가 동률입니다. 생각보다 울산 전세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매도 물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12,800건. 이런 흐름들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휴일 지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도 막 줄어들어요.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물량이 막 늘어나요. 전세 물량은 3,300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게 좀 찝찝한데 요거 살짝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5,500건에서 지금 5,100건까지 물량은 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물량 왜 줄어들어? 라고 생각해보면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거래량에는 분명히 급매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급매의 성격상 이거 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안 팔리네? 야, 일단 전세 매물 내놔. 월세 매물 내놔. 이렇게 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임대 물량이 전체적으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죠. 시장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 22년의 차트를 보시면 매도 물량과 임대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입주로 인해서 큰 폭을 보였던 지난주 감소에 이어서 지금은 전주 대비보다는 18건 늘어났습니다. 입주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그래도 물량은 야금야금 나오고 있습니다. KB 매수 심리 30.3 광역시 중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도 요 정도 수준이 나와요. 30. 근데 이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60 뚫고 올라갑니다. 60 뚫고 하이킥. 60 뚫고 하이킥. 아직은 때는 아니다. 5월의 거래량 놀랍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도 어제 보면은 한 60건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는데 요거 LH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일괄로 아파트 매입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울산은 그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체크는 하지 못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만 조금 수상쩍다. 분명히 LH가 물건을 살 때 직거래를 통해서 대구에 60건 가까이 샀거든요. 여기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래량은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6월, 7월 계속 이어질 것인가, 마치 21년처럼 이 거래량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살펴보려면 주간 거래 건수를 보면 되겠죠. 5월달 방송할 때는 주간 284, 272, 260 그러던 것이 지금은 244, 228 점점 주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월간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환산해보면 5월의 거래량을 정점으로 하고 다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이 좀 침체로 가는 이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선진입을 했는 사람들 재미 보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 일주일간의 가격 중에서 상당 부분 매일 거래 중에서 2페이지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싼 아파트들은 5월달에 많이 거래되고 6월달 접어들어서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면서 봅니다. 대형 평형들 거래가 5월달까지 계속 많았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이런 것들, 종부세나 이런 것들 분명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에 하락률 적어보면 울산의 하락률은 24%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20%, 25% 하락대가 많이 보였고, 그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다? 요런 거죠. 요런 거. 최신축의 가격 신고가가 나오고요. 10% 정도 떨어지고, 20% 최신축 아파트, 팰리스 가든 4억 2천, 그 외의 가격 20%, 한 25% 써둘까요? 네. 35%, 드림인시티 엘리넷들 35%까지. 국평 기준 가격이 3억 5천, 4억. 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전 날이에요. 그 이전 날.
10%, 대연더샵 고점 대비 30%. 이 고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 어쨌든 대연더샵 가격은 7억을 살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명루체는 6억을 살짝 상회하는 모습, 고점 대비 20%, 30%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오를 때는 같이 타입이 달라가지고 타입이 다른 차이로 인해서 88점, 83.2996 타입과 83.1716 타입이 서로 다른 가격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마 높은 가격 기억하시는 분은 타입과 무관하게 대명루체는 33평, 그거 9억까지 갔었던 거지, 막연히 요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하락률에 대한 생각도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대형평형, 울산 성균 반도유라 아이파크 25% 정도 빠져서 5억 살짝 넘어가고요. 또 그 이전 날입니다. 그 이전 날 가격 25% 정도, 거의 이거는 문수로 대공원 엘리네들 거의 40% 가까운 저층 거래도 보이고요. 15%, 25%, 울산 약산더샵 저층이 30% 정도 떨어지고 10%. 평균 느낌 25% 느낌 맞나요? 네, 대형 평형 5월달에 거래 많았습니다. 대연더샵 7억을 살짝 상회하는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20% 빠지고 얘는 30%, 20%, 15%, 16%. 이거 암산 빨리 잘 안 되네요. 네, 18%, 20% 대형 평형 거래 계속 많이 있었다는 부분. 또 그 이전 날로 가보면은 울산 보영로 두산 2부 고층이에요. 고층이 30% 정도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금매 다 나갔다 이야기 나오지만 계속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울산 신정 부르죠. 고점 대비 20%. 이렇게 하면 조금 고점 기준으로 20%, 그 고점이 명확한 주변 시세와 맞는 고점이라면 고점 대비 20%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갭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이 지금 전세 가격이 최근 전세 가격 3억 2천, 한창 때 5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 한창 때 전세 가격이랑 지금 매매 가격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요 아파트 울산 신정 푸르지오를 갭으로 산다 그러면 일단 현금 2억은 가지고 갭을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울산 신정 푸르지오 30% 정도 떨어진 가격도 보이고요. 그 이전 날짜 25%, 20%, 25%. 자, 가장 오래된 화요일 거래 신고되었던 거, 좀 이번 주 돈보가 좀 뒤죽박죽했어요. 통계 보여주는 사이트 있죠. 아파트 투미도 조금 오락가락했어요. 자, 가격 문수로 2차 아이파크 30% 정도 빠진 가격도 보이고요. 대연더샵 7억에서 7억 5천 정도 가격 흐름 보이고 있고, 울산 번영로 두산 2부 28%, 네. 일스테이트 수왕 고점 대비 25%. 비싼 아파트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은 새 아파트에 좀 비싼 아파트 이렇게 바라보면 울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전체 평균적인 뭐 건당 거래 대금이나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부산 다음에 대구 다음에 뭐 울산 이렇습니다. 소득 수준 괜찮고 아파트 가격 싸고 좋잖아요. 네, 뭐 물론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요 느낌, 울산 요 느낌 여전하네요. 네. 25% 정도 느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건당 거래 대금도 같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노란색 흐름 2020년 요럴 때 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뭔가 좋았다가 뭔가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같이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건 돌파 여부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요. 5월달 벌써 천건 돌파했습니다. 그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요 시점과 2019년과 지금이 같을 것인가? 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으신 분들은 선진입을 하겠죠. 분명 또 내년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하실 거고, 좀 살아나려고 하다가 별거 없네. 아직까지 답은 나중에 나오겠죠.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50%에서 지금 한 5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거래 목적으로 3억 미만 아파트 접근하시는 분들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비싼 아파트 거래, 이것이 매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것인지, 노후 대비하려고 이러면은 뭐 부산 지역 이런 지역 특집 방송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거래량 지금 가격 이제 새로운 곳들의 가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국평 기준으로 4억 정도의 모습. 그 전에 뭐 번영센트로 GLCT 뭐 이것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 외의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억대 정도. 네. 번영로 센트리지 요거 계속 요거랑 울산 GLCT 요 거래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전세 거래량이 안 살아나죠.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들, 입주가 좀 많았던 지역들은 전세 거래가 전년도 거래를 뛰어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울산은 인구 110만의 도시, 그런 한계를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갭을 들어가려면 전세 가격 생각보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1.7억, 1.5억, 1.8억, 네, 0.5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갭 들어가려면 투자로서는 용이한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 갭으로 그 이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갭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억 단위의 돈이 갑자기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장 접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10년 전에 이런 역전세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 망각했죠. 망각의 세월. 그동안 지난 10년간 상승하면서 그 망각의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시절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그 임대인한테도 이 대출 내주지 그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젊은 사람들 완전히 그 전재산 과 같은 그 돈들을 날리게 만들어 놓고 대책이 기가 막히죠. 빚내줄게, 빚 더 내줄게. 일단 한 40년 동안 갚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파트 터지면 무서우니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울산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다. 왜 전세 안 살죠?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 이전 연도들과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만큼의 역전세 구간이 21년 빨간색 선과의 갭 그리고 갈색 선과의 갭 이 2년 동안 지금부터 1년이네요. 1년 동안 아주 높은 전세 가격과 같이 갑니다. 혹여나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된다면 지금 올 초에 맺었던 평균 2억 2천의 전세 가격도 높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용이한 시점은 아니다. 다만 집을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저금리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이시면은 그럼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를 사는 것보다 조금 싸게 먹힐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싸게 먹히는 이유는 이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떨어지는 시장, 점점 침체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 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이 리스크, 이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혜택이 될 수도 있죠. 네, 높은 전세 살던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월세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체 임대 거래량, 그러니까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와 연간 1%씩 줄어드는 도시, 이런 좀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